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제4장 지역사회복지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다양한데요. 즉 그 이론이라 함은 현상을, 사회적 현상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를 제공하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결 방법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었던 지역사회복지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이제 이 사회 체계 이론, 두 번째 생태학 이론, 그다음에 갈등 이론, 그다음에 교환 이론, 그다음에 사회 구성 이론, 이렇게 사회 자본 이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이 사회 체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인데,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이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 잘 보셨죠? 참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론, 그 세상이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안경이 있거든요. 그 현상에 의해서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이론 안경,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이론에 관련된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야당, 여당, 또 한국적 상황, 또 미국적 상황, 일본 상황이 다른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이처럼 그런데 하나의 안경보다는 여러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조금 더 통합적이고 또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보다 유용한 이론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론들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그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효과적인 실천에 대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어세스먼트,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틀을 제공을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이론은 실천가로 하여금 효과적인 실천과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정의로운 사회와 사회적 과정들을 변화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평등, 또 자유, 그 다음에 이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이론인 사회 체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차계는 오늘 여기의 그림처럼 실은 인간이라는 삶, 또는 그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적은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마이크로 시스템, 중간, 외계, 거시적 시기처럼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 사회다. 즉 광주라는 것은 실은 그 큰 호남이라는 그런 정서의 영향을 받고,
호남이라는 정서는 대한민국의 정서의 영향을 받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이라는 큰 틀의 영향을 받고 아시아는 전 세계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체계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의 구체적인 핵심 이론들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사회 체계 이론에서 핵심은 전체는 부분들의 집합 이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을 전부 다 합하면은 10이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삶들은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라는 것은 실은 부분들의 집합 그 이상의 이 게스탈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체계와 체계 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다. 그래서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외부 세계의 변화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이 개개인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저수지나 방죽이라는 것은 실은 그 외부의 환경, 그 물이 들어오는 그 지역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체계이다. 이 체계 이론의 중요한 그 개념을 보면 그 경계라는 개념,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대상 체계,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행동적 특성으로는 의사소통과 피드백, 도입, 전환, 산출,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차차 한번 향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체계 이론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돕는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내에 있는 광주라는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광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호남권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또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변화가 어떻게 이러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때에 어떤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좀 더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라는 커뮤니티 내에는 또 각각의 구가 있고 또 구 내에는 여러 가지 종교 또는 기업체, 의료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이나 사람일지라도 항상 부분이면서 전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남신학대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면서 전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남신학대학교는 대학원이 여러 대학원이 있습니다. 상담대학원도 있고 사회복지대학원도 있고 음악대학원, 신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학부도 있고요. 이렇게 모여갖고 호남신학대학이 되는 거고 호남신학대학은 하나의 부분이다. 광주에 있는 여러 대학 중에 하나이고 우리 통합 측에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떤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의 이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는 부분과 동시에 전체, 가장 미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체계보다 큰 어떤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총체적으로 사람을 이해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좀 그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다. 생태도, 가계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사정에 대한 도구를 사회복지에 제공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체계를 변화시키는 개입 전략을 제공했다.
미시적이면서 중범위적이면서 거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전체적인 측면에서 심리, 생체 또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개입의 전략을 틀을 제공했고요. 체계를 한 단위로서 역할 및 기능을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관계들로 이해를 했다.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계도거든요. 두 사람의 이게 관계에서 자녀가 나왔고 자녀가 이제 이렇게 이건 좀 생태도인데요. 가계도이면서 생태도인데 이렇게 그 다른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은 이런 굵게 된 것들이 친하게 지낸다는 거거든요. 긴밀하게. 얇은 것은 소원한 관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역동적인 어떤 상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에 조금 더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가계도거든요. 실은 이 가계도 내에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가계를 통해서 전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지. 가족이라는 것은 학교나 학원에 영향을 주고받고 또 학교하고는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폭넓게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고 조금 미시적인 것부터 중범위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지역사회 체계와 지역사회 내 다수의 사회적 단위로서 하위 체계를 동시에 좀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역사회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큰 틀 안에서 개개인이나 또 소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의 행위자로서 지역사회가 작동하도록 어떤 한 부분뿐만 아니라요 하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부여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데 뭐 요렇게 한나의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 학교 지원, 진로 청소년 이런 사업들 여기에 교사 지원단, 발견 보호 지원단, 상담복지 자활, 여가, 자원봉사, 법률 이런 쪽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물론 개개인의 변화가 여기 하나의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또 주변에 이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에 임팩트 있게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을, 지자체, 학교, 교육청을 연계를 위한 교육장을 통한 운영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좀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고 그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시적인 부분, 가족이나 개인적인 심리로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체계들, 그 체계들과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를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사회복지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체계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를 보려고 하고 보통의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자기의 전문 영역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은 그 영역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또 클라이언트가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데 그런 것을 주는 다른 전문직들이 조금 그러니까 중요성이 조금 약하는데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체계가 어떻게 연계해서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도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상호작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여러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복지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의 유용성과 함의를 보며 상위체계의 변화는 지역사회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반응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어떤 그 정치 문화라는 것은 한국 전체의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받고, 한국이라는 것은 아시아권의 문화 영향을 받아요. 즉 일본이라든지 중국, 또 이쪽 동아시아권의 어떤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고, 동아시아 정치 문화는 또 서구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영향을 준 시스템이 무엇인지, 보다 더 큰 체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위 체계의 지역사회 행동은 그 체계의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개개인들 또 가족들이 그 각각의 특성들이 하나의 광주라는 커뮤니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광주라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복지관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광주라는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남권의 역량, 또 광주 전체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적 환경 또는 법적인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광주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지역사회는 그 기능을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하이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의 목표는 모든 주민들이 지역사회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로 지역사회를 바꿔간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 상하이 체계, 그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는 여러 체계들을 조직화해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 간다. 하나의 체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체계적 측면에서는 그 인간이 소속해 있는 기관이나 어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피지컬한 측면들, 세포, 그 기관, 그다음에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하나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사가 소속해 있는 가족들을 알면 그 하나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광주라는 그 지역사회, 이것을 그 문화적 특성을 보면 가족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을 알면은 하나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이해라는 것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그래서 그가 어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하나의 어떤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걸 하나의 커뮤니티로 쓰고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또 지역사회를 상위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면 이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태학적 이론들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